국민의힘이 변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변했다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지금의 국민의 힘을 두고요, 뭐 국민의 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보수 유권자로서.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게 국민의힘 아닐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당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고, 실망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가주셔야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 그거는요,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그 50%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요, 국민의 힘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국민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건이 변한 거 아니죠.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때의 마음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마음을 버리라라고 하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힘이 변한 겁니다. 지금요, 국민의힘 보면요, 사실 화를 넘어서 허탈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장동혁 당대표, 진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 지켜줘야지만 4개 보수 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수 있고요. 한동훈 찌끄레기들, 이준석 찌끄레기들 다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고 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세물을 담기 위해서, 지금 고여있는 썩은 물 걷어내기 위해서 많은 세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지금 움직이면서 허탈함까지 느껴집니다. 과연 이게 정화가 될까? 도대체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외면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애국심은 그대로고요. 더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이 주말에 거리에 나가시면요, 10을 흡수한 2030 세대들이요, 태극기를 흔들고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50%에 육박했죠.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우를 통틀어가지고 자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는요, 우는 윤석열이고 좌는 이재명입니다.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을 넘어서고 윤석열을 넘어서는 팬덤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한동훈 세력?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똑똑하다라고 하면요, 어떤 세력과 힘을 합체해야 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저기 서울 지지율 0, 전국 지지율 1%인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어게인과 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윤어게인에 대해서 절연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찬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언제까지나 사과를 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4월 5일에요. 또 사과했습니다. 계엄으로 실망시킨 점 사과드린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1년을 맞아가지고요, 이건 뭐 축하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또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라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요, 당원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지층과 싸우고 있는 이 한심한 정당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은 그렇습니다. 왜 국민의 힘이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처럼 행동할까? 라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욕 나오시죠? 댓글 한 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파면 결정에 1년을 맞은 지난 4일에요,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죠. 유감을 표명했죠. 그런데 또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 중독 수준이죠. 도라이 같습니다. 이 사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내란 청산 프레임을 걸고 총공세를 펼치는 바로 그 시점에 국민의힘이 먼저 고개를 숙였죠. 이거는 전략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비겁한 항복 선언입니다. 좌파들이 어떤 놈입니까? 사과를 하면 사과했다라고 지랄하고, 사과 안 하면 사과 안 했다라고 지랄합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지랄할 건데 뭐 하려고 사과를 하냐라는 거죠.
한없이 오빠 내만 몰라에 늪입니다. 오빠 내만 몰라.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렇게 계속 딥딥딥 들어가는 거죠. 여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지지층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 돌아보십시오. 한남 대첩.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그 한남동에요. 육교를 건너는데도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육교 하나 건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도 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뭉쳤었고요. 새벽에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까봐 밤을 꼬박 새고 지켰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요. 서로 토닥거리면서 지켰죠. 그리고요. 사기 탄핵에 분노하면서 더 폭발을 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50%에 달했고요. 그 힘이요. 국민의힘을 지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요. 40%가 터졌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냐? 그 동력을 만들어준 당원과 보수 유권자들을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아직도 적하고 있다. 그때 대구에 갔을 때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당대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지금 전략이 안 먹히고 지금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있으면 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전략가가 필요한 거고요.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원들과 소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도 모자랄 판에요. 이 당원들을 극단적인 세력으로 취급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게 미치고 폴짝폴짝 뛸 노릇이죠. 이건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4월 6일입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이요. 6일에요.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한 후에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 그리고 최종 의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공수처가 한남동에 2번이나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했다라는 것으로 5년의 징역을 받아야 된다. 그냥 윤석열 죽이기죠. 황교안 대표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CPEC 2026에 참석해가지고요. 지금 세계 보수 진영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금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좌파의 그 배후에 있는 중국 때문에 왔다.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오염됐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됐을 거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여를 해달라. 자유의 방파제가 돼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요.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대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수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인 국민의힘이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선명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봐도요. 과간입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도 안 되고요. 안일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선거 코앞이죠. 보수의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우고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 눈치만 보고요. 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에 나와서 싸워달라?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으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찾아가야죠. 내용 들어보니까요. 이진수 방통위랑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소통도 하지도 않으면서 중앙당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선거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어떤 큰 뜻이 있어서 나를 이랬구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덜렁 한다는 말이 국회로 와서 싸워주십사. 말이 되냐고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맞더라도 그 가는 중간 과정이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충성도 높은 지지층마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장동혁 체제를 싸고 있는 이 조력자들 있죠? 물갈이 필요합니다. 물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민수 최고위가 뭐라고 했죠? 부정선거 TF팀
부정선거, 그래 너네들 부정선거 말하기 힘들면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왜 그거 구성 안 해주냐. 국민의힘 내가 나서겠다라고 김민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꼬라지인지 여러분들 느끼시죠? 자, 지금요 이 좌파들은요 절대 우리한테 표 안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런했다라고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괜찮네. 이 사람들 좀 그렇네. 절대 네버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비웃으면서요 만만하게 보였죠. 좌파들한테요 만만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더 강하게 밟힐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지지층 배신하고 당원과 싸우는 정당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한미동맹 강화,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부당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중국 배후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하고 같은 메시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촥 받아와가지고 펼쳐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할 짓이다라는 거죠.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요. 저 민주당 프레임에 놀아난다 라고 하면요. 지방선거 보수의 무덤이 될 겁니다. 역대급 참패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준석 기어 들어오고 한동훈 기어 들어오고 국민의힘 완전 쓰레기 정당 되는 거죠. 그냥 자진 해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당원들이 장동혁 당대표에게 김민수 최고위에게 바라고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요 2주 전에도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고요.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유튜브 나와가지고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반입니다. 양반. 맹렬하게 펼쳐내십시오.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변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변했다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요 국민의 신임마저 져버리고 지금 갈 길 간다라고 하면요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 묻지않을 수가 없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깨우는 마지막 경종이다라는 거죠. 김영희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현대백화점 납품배 기억하시죠? 실패 없는 김영윤 추천 상품 신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까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 바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널린 게 대저 토마토다라고 하지만 진짜 짭짜리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다 짭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브릭스를 넘어야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짭짜리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실제 대저동에서 이 짭짜리 인증을 받은 농가가 딱 3군데 뿐이거든요. 오늘 그 농가의 한 곳에서 이 맛있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저 토마토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맛이 응축돼서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 사이즈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맛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더블 스몰 사이즈가 확실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 가까운 염분 많은 땅에서 자란 단맛, 신맛, 짭짤한 맛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주문 즉시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후숙하고 드셔보시면 환상적이실 겁니다. 수확량이 매우 적어가지고요. 이 주문이 너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가짜 짭짜리 토마토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 맛보신 배 신뢰를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지나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짜를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